오늘은 연구할 코더 시연어 4차시입니다. 오늘은 구조체와 정렬에 대해서 배우고 지금까지 배운 것을 토대로 계산기를 만들어 보는 것을 해볼 것입니다. 먼저 구조체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체는 여러가지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자료형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조체 내부에는 인트가 있을 수도 있고 인트가 아니더라도 플롯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들 모두가 공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형들을 모아줘서 하나의 묶음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구조체입니다. 구조체에는 변수뿐만 아니라 함수도 들어갈 수 있고 배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자료형 취급을 해주는 게 구조체입니다. 구조체를 사용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struct라고 문자를 쳐주신 다음 그 뒤에 구조체명 그리고 중괄호를 열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중괄호가 닫히는 부분과 세미콜론이 합쳐져서 나옵니다. 요 사이에 우리가 묶음에 넣을 변수나 배열, 함수들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는데요. 사람의 정보를 저장하는 구조체를 만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먼저 사람의 이름을 저장해야겠죠. name 하고 이걸 배열 형태로 하면 문자 열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나이 얘는 변수로만도 되겠죠. 그리고 키 간단하게 톨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키는 소수점으로도 들어가니 플롯으로 넣고 이렇게만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체명은 person으로 해놓겠습니다. 구조체를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조체는 하나의 자료형이라고 볼 수가 있다 했죠. 그렇다는 것은 이걸로 변수를 만들거나 배열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person 구조체 형태의 A 변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A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A 점 뒤에 점을 붙이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속성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들을 탭해서 늘리게 되면은 이 값들을 선언시켜 줄 수도 있고 반대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오류가 뜨네요.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를 빼먹어서 그렇습니다. 변수를 선언해 줄 때도 앞에 struct를 붙여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수 선언이 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a.ag에 10을 넣고 그걸 다시 불러왔으니 10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에는 8개가 넘는 정렬 알고리즘이 있으나 저는 그중 거품 정렬이라는 보편적인 정렬 알고리즘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렬을 위해선 정렬할 배열이 필요하겠죠. 먼저 인트형으로 10개짜리 배열을 생성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렬을 해주는 함수를 만들 건데요. sort라고 이름 짓도록 하겠습니다. 버블 정렬로도 불리는 거품 정렬은
원소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을 때 순서가 안 맞는 두 개씩 바꿔서 차근차근 나가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씩 밀리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배열의 사이즈인 n번 반복하셔야 됩니다. 한 번 이 과정을 할 때도 n번이 되므로 얘는 n제곱에 해당하는 시간 복잡도에 해결을 해주는 알고리즘입니다. 네, 보통 1억이 1초에 해결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는 원소가 많아도 100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 10,000 정도에 해결이 되는 겁니다. 고로 1초 안에 해결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죠. 근데 거품 정렬은 말씀드렸다시피 n제곱이기 때문에 이 자료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계산되는 속도가 느려서 프로그램이 더 느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른 정렬 알고리즘을 쓰셔야 할 겁니다. n제곱에 해결한다고 했으니 일단 크기가 얼마인지 받고 그 크기만큼 반복을 해주겠습니다. 배열 크기는 그냥 넉넉하게 잡고요. i번 반복시키고 또 내부에서도 i번 반복을 시켜야겠죠. 근데 여기는 한 번을 덜 해줘야 합니다. 왜냐? 두 개씩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4개가 있으면 한 번, 두 번, 세 번만 비교해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n-1에 해당하는 시간 복잡도를 가지게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실수할 뻔했네요. 두 변수의 이름이 같으면 알고리즘이 정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j-1번이 당연히 더 작은 상황이 돼야 되겠죠. 참고로 지금 우리는 오름차순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맞는 상황이라면 앞에 것이 뒤보다 작아야겠죠. 그러면 이게 아닌 상황에만 바꿔주면 되겠죠. 이 경우에 템프 함수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 j-1번 값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j-1번째는 j를 넣어주시고요. j번째는 템프 값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냥 이것을 array j-1은 array j다. 그리고 array j는 array j-1이다.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과정을 그대로 하면 앞에 것이 1번, 뒤에 것이 2번이면 1번 위치에 2번을 집어넣게 되어서 앞에 값도 2가 되고 뒤에 값도 2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뒤에 값에다가 2를 넣어주게 되는 꼴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값이 손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값을 미리 저장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끝난 겁니다. 생각보다 간단해 보실 수도 있는데요.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배열 크기를 받아주시고요. 각각의 인수를 받아주시고 솔트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저는 간단히 5개만 넣겠습니다. 5, 4, 3, 2, 1. 이 경우에는 배열이 5, 4, 3, 2, 1이므로 값이 점점 올라가야 되는 오름차순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이 정렬이 되게 되면 1, 2, 3, 4, 5 순으로 오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렬도 알아봤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토대로 계산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계산기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계산기니까 한 번만 작동해서는 안 되겠죠? while 반복문에 true를 뜻하는 1을 넣어줘서 무한 반복을 시켜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계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소개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산의 종류를 입력받아야겠죠? 그리고 이 계산의 종류는 일반적인 조건문을 쓰기보다는 지난번에 배운 스위치문을 쓰겠습니다. 1번 브레이크, 2번 브레이크, 3번 브레이크, 디폴트 브레이크. 디폴트는 우리가 원하는 입력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4층 연산에 대해서 코드를 만들 건데요. 4층 연산의 경우 계산의 타입이 있습니다. 총 4개가 되겠죠. 그거를 수식 형태로 입력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을 스캔을 해주겠습니다. 그 후 역시 스위치문을 사용하여 각 조건에 맞는 연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러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뒤 합을 출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번거로운 작업이니 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곱하기는 별표로 받을 거고요. 직접 계산하는 부분도 별표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 나누기는 슬래시로 받고 계산도 슬래시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추가로 하나를 넣어줘야 되죠. 퍼센트 계산인데 보통은 모드라고 칭하니 M으로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칙 연산 부분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통화 환율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용자들이 우리가 원하는 입력 방식으로 넣어주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설명문을 똑같이 출력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미국 달러와 한국 한화 가치를 비교해주는 그런 계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문을 넣어 놓겠습니다. 그 후 이것도 역시 변수를 만들어 주시고요. 스캔을 해줍니다. 먼저 문자열을 입력받고 그 후에 값을 입력받게 되겠죠. 근데 이 값은 소수점으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 플롯 형태로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네, 물론 요 윗부분도 인트가 아닌 플롯형으로 할 수 있으니 이것은 각자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받고 이렇게 구분을 해두신 후 이렇게 구분을 해주겠습니다. 그 후 현재 환율을 기준으로 계산을 할 텐데 현재 환율은 1달러에 1150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입력된 값에 1150원을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복사해서 이번엔 달러를 표시하겠습니다. 달러는 반대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환율 계산도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치와 센티미터를 바꿔주는 계산을 하겠습니다. 이 역시 설명문을 출력하고요. 이 역시 똑같은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입력받는 건 똑같을 것이고 출력하는 것만 바꿔주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인치, 이 부분은 센티미터 이렇게 해두면 이 부분은 센티미터로 바꿔주면 되고 이 부분은 인치로 바꿔주면 됩니다. 1인치는 2.54cm입니다. 이 2.54cm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2.54를 곱해주고 여기에 2.54를 나눠주면 제대로 된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만 하면 간단한 계산기가 완성된 겁니다. 실행을 시켜보죠. 이 오류는 시어나의 고질적인 오류인데
스위치문에서 변수를 선언하면 에러가 뜬다고 합니다. 그러니 스위치문 바깥에다가 새로 변수를 만들어 두도록 하죠. 그리고 이 부분은 플롯으로 전부 바꿔주고요. 여기도 플롯으로 바꿔주고 플롯 스로 해두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연산과 목 연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인트형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str도 앞으로 빼주도록 하고요. 플롯 num은 있으니까 빼고 str 있고 num 있고 양쪽 다 인트로 만들어줘야겠네요. 이러고 실행을 시켜보면 정상 작동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 더하기 2 3 통화 환율은 1달러. 이런 출력을 안 해줬나 보군요. 해주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str 변수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초기화를 안 시켜줬다는 뜻입니다. 이 코드들을 str에 쓰는 부분 앞에 넣어주도록 합시다. 약간 잘못했군요. 그냥 널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였군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깜빡하고 안 드린 게 있습니다. 문자열을 비교를 하실 때는 스트링을 불러오셔서 비교를 strcmp로 하셔야 됩니다. strcmp에서 str 그리고 usd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strcmp는 맞을 경우 0을 출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kr로 바꿔주고 이쪽은 usd 그대로 두면 되겠네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달러 환율은 1150원이긴 하지만 뒤에 소수점으로 11이 붙기 때문에 이것까지 붙여주겠습니다. 그래야 더 계산값이 정확해지겠죠. 이렇게 한 후 실행을 시켜보면 우리가 원한 그 상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잘 작동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계산기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것은 여기에 하나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4번 연산인데요. 자, 두 번째 단위 계산입니다. 바로 섭씨와 화씨를 변환시켜 주는 겁니다. 섭씨와 화씨를 서로 바꿔주는 코드를 이것처럼 설명문에 넣고 종류와 값을 받아서 변환시켜주는 코드를 이 사이에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